122회 북경, 남경, 장안, 낙양에 대한 고찰. 현재 차이나의 지명이라고 하는 북경, 남경, 장안, 낙양의 지명들을 다시 밝혀봅시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천지가 진동하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아넥스가 몇 년 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단체의 학술원 원장을 만났는데 왜 우리의 지리지에 현 중국 역사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이 나오냐고 반문하니까 한다는 답변이 우리의 선조들은 현 중국의 지명들을 가피하는 것을 좋아해서 동일한 지명들이 등장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니은들이 현 중요한 단체의 고위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한반도의 실정입니다. 북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북부 지역입니다. 즉 경도인 서울에 포함되는 서울의 북부 지역으로 서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북경은 어디에 있나요?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무대는 한양장안 관중의 화성으로 제7수를 인용합니다. 관중의 화성에 장안이 있었으며 그래서 현 수원 화성의 북문 현판이 장안문이라고 했습니다. 홍제전서의 태익지에서 꽃 구경하며 낚시질을 하다. 태익지 서쪽가엔 꽃이 만겹으로 피어서 천지에 온화한 원기를 많이도 빚어내었네. 달이 떠서야 바야흐로 낚싯줄을 건노라니 근신들은 제멋대로 붉은 노래 취하였구려. 한무제가 장안의 관중에 조성했던 태익지가 바로 조선 왕조실록에 화성에 있었던 정조대왕의 태익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익지에 대한 위키백과를 인용하면 지금의 중난하이와 베이하이는 원나라 때부터 황성의 내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명나라 때에는 태익지라고 불렀고 청나라 때에는 시하이지로 통칭했던 곳이다. 황성의 서쪽문이 소안문이고 박지원이 머물렀던 서관이 거기에서 가까웠기 때문인지 몰라도 박지원은 베이징인 북경에 머무는 동안 태익지 서쪽에 있는 명소들을 많이 둘러봤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태익지가 북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황성의 서쪽문이 소안문이라는 얘기는 북경에 장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안은 장안의 이름으로 그래서 현재 북경의 천안문 앞에 대로가 바로 장안대로입니다. 눈을 크게 뜨면 전실들이 사방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워 담으세요. 이 북경이 바로 명청조선의 역사 속 사색 당파의 북인들의 기반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진, 외란과 정묘, 병자, 호란의 외호 지역이 바로 한양장안의 북경 세력이었습니다. 남경은 경도인 서울의 남부지역으로 즉 서울에 포함된 남부지역으로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남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성부의 국명을 남경이라고 조작했습니다. 역사 속 남경이란 왕부의 중심인 관중의 한양장안을 북경이라 하고 이에 대비해서 천왕님과 천주가 있었던 곳을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현 차이나 남경의 근처에 있는 상해의 지명 역시 역사 속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상해란 윗도읍인 상주, 상도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곳 남경에 있었던 세력들이 임진, 외란시 황제의 손주를 보필했던 유성룡 등이 있었던 남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정조대왕의 지지 기반인 실학, 천주학, 동학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 천주학은 현 서학의 카톨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이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장안,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안이 우리의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현 수원 시내에 화성이 있으며 화성의 북문을 장안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현지의 수원을 역사 속에 수원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서성의 성도 서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소왕조의 수도였다. 당 왕조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의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소도, 대흥, 중경, 경조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업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업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섬 홍농은 한양 장안의 관중지역의 지명으로 서안은 장안의 이름인데 안주의 서부지역을 서안이라고 합니다. 송왕조의 도읍 개봉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을 개봉이라고 했습니다. 장안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에 있었습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풍읍의 풍땅은 어디일까요? 낙양.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읍이 바로 주나라의 모국인 고죽국의 풍패로 이곳이 바로 낙양이었습니다. 주나라의 도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역사 속 전주로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건국자 유방의 고향 풍패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 국역본의 몇 조각을 인용하면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이곳 한양장안이 시작된 풍패가 주나라의 모국 고죽국이며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낙양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사랑벌, 사벌, 상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설이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개경서울의 송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건을 인용하면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 개경서울 송악의 삼리거리에 낙양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봅시다. 개경서울이 있었던 금강산인 묘양산을 읊은 향산 유람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람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로 청려당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곡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자, 보아라. 신시계천의 무대 오르봉 중의 하나인 묘양산을 백두산 내맥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